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우주의 원시반복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반복과 비교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원시반복이라는 의미는 원래 어떤 시작했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원시반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뒤에 그림에서도 알겠지만은 어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그거를 시작하고 끝난다는 개념에서 시작하고 시종하면 그것을 끝나버리는 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종시라고 하는 거죠. 끝나면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순환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종시라는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72억 년 전에 예를 들어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분명히 이것이 선천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또 후천이 시작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돼서 다시 근본 자리로 터나게 되는 거죠. 해가 쉽게 해서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으로 쳤다가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 되면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해는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봄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가을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의 봄과 올해 봄은 전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운동성에 있어서 나선 형태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생사 모든 전반적인 어떤 인간의 흐름 자체도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죠. 운동성 자체가.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이 개념을 운동성을 어떤 틀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테을이라고 하는 지금 도교나 정견론문에서 테을천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주제자적인 입장에서 테을이라는 용어를 쓰곤 하지만 테을이라는 용어 자체 속에는 이미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테을이라는 개념이 거기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운동성 자체가 어떤 나선 형태로 의뢰의 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테을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시반복이라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어떤 그 시작점이 있으면 다시 끝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해서 끝나는 점이 다시 시작점이 왔을 때는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무한한 거고 인간들의 삶 또한 오고 감에 있어서 무한성을 가진 거예요. 그걸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원시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될 거고 우리가 지금만 해도 하루가 24시간 중에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또 이 자전을 하는 가운데에서 공전을 향하고 있죠.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또한 그러면 우리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은하를 또 돌고 있잖아요. 그죠? 공전을. 그럼 우리 은하는 또 더 큰 은하를 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연결성으로 하나같이 어떤
이 나선 형태로서 모든 우주가 함께 둥글어 가면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우주는 우리가 겉보기 현상에서 똑같은 봄을 맞이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식체계에서는 후천이 되는 순간도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대우주 자체가 하나의 식에서 12지지에서 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5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궤도가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이미 어떤 선천의 분열 발달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5 지점에서 이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부터 후천이 들어서는 건데 단 그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인간 의식체계에서. 그러니까 오미신을 지나면서 오미신, 왜 그러냐면 오에서 이름이 생기고 미에서 이음이 생기고 신에서 삼음이 생기죠. 비로소 세 번째에 가서 완벽히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을이 들어섰구나 또는 후천이 왔구나 하는 이런 인식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궤도가 바뀌었다고 쳐도 우리 눈 시야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가을이 들어섰지만은 그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 금방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도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우주 자체도 원시 반번되는 그 기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또는 이 과거로도 쉽게 그 시점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론에 있어서 과연 지금 후천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다가서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 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서 미토라고 하는 환절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문명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 동아시아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일본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지금 막바지에 도달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북 지금 38선이 있고 휴전선이 지금 우리는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궤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절대로 이북 자체에 문명이 개화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까지 문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보면은 지역 문항탈괴에서 이미 간산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문명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지금 문명이 극대화돼서 산업은 완전히 초고도 이렇게 문명이 최고적으로 발전해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후천이 임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산 어른께서도 이런 문항팔계의 건강감진 선이금태에 도통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문항팔계 속에서 이 세상에 오묘한 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36년간이라는 어떤 지배된 역사가 바로 이 문항팔계 속에 그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왜? 문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오이에서 이 저 미 서양에서 이 쭉 역으로 음이기 때문에
동양권으로 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을 동남쪽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듯이 이게 개화되는 과정에서 바로 음의 어떤 그 산업혁명 자체가 동쪽으로 동진해 오면서 또는 우리가 정신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동양권에서 시작된 건데 이 정신문명은 역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이라든지 또는 명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양권에서 서양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물질 문명이 들어오게 되고 동양에서는 정신 문명이 서양으로 나가게 되는 이 교류 현상이 이제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대별로 보면 후천이 임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 온갖文明이 발달하면서 번뇌 망상이 극으로 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미토의 시간대에는 굉장히 사람 사는 게 힘들어요. 왜? 한여름에 더위가 푹 찌고 비도 장마가 져서 습하죠. 홍수 또는 천재지변 같은 게 막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구의 자연 현상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단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침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이미 이 지구는 이미 성숙된 자체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여자로 치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지구의 어떤 지질학적인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커다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부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손방에 해당되죠. 동남쪽에 손방에 있는데 손은 입에라고 수익해서 있거든요. 그걸 잘못 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근데 꼭 입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예절에 좀 다르지요. 굉장히 싹싹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천께는 공손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의뢰 운동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은 영리해요. 또한. 그러면서 세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명을 빨리 받아 메이지 유신 이후로 빨리 받아 근대화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밥이 됐던 것뿐이고. 근데 정상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경전 속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일본을 갖다가 일부러 우리 36년간 짓밟힌 역사를 갖다가 맞는 것처럼 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때 억압받고 거기에 독립운동에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25 동란을 겪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된
부은 것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도수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증산노령께서는 이것을 천지공사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이해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치는 원시 반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있어도 바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후대에 벌어질 후천이 임박해짐으로써 이런 시대가, 상생의 시대가, 조화 성경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그런 대성인에 해당되겠죠, 그분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요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